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나이트라인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의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이재민 116명이 분산 수용 중이며 도로 5곳이 통제되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농경지는 전남을 중심으로 4,396헥타르가 침수됐고 공공시설은 강원도와 전남 등에서 860개소가 크고 작은 피해를 봤습니다. 장마전선이 약해지면서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일요일인 오늘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32도 등 남부지방의 경우 30도를 웃돌면서 한낮에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 장마가 사실상 끝나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장마가 끝난 뒤에도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다며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의 선거법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막는 측면도 있다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열린 사부요인 부부동반 만찬에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발포 허위 보고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조사반은 해군이 한포 사격 전에 북측과 교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고 있지만 허위 보고 의혹은 여전히 남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해군의 북경비정 발포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허위 보고 파문이 포격 전 북측이 해군에 교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오후 4시 40분, 즉각 북상하라는 우리 측 송신에 북측은 NLL을 넘으면 중국 어선이라고 응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4시 54분, 해군은 북한의 이런 응답을 무시하고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경비정이 NLL을 넘은 것은 사실이며 강화된 교전 수칙에 따라 발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은 경비정으로 판단을 하고 규정에 따라서 NLL을 침범했기 때문에 경고 사격을 한 겁니다. 해군은 특히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을 당시 중국 어선 3척은 서쪽 해역이 있었으며 포격 대상은 분명히 북한 경비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해군사령부는 어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남측 함정이 경고 사격을 한 시점에 북경비정은 해당 해역에 단 한 척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군은 북측은 NLL 무력화를 위해 과거에도 침범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남북 장성급 회담 실무 접촉이 열리는 내일 오전까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인 사건의 윤곽은 밝혀졌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선 해군이 북측 경비정의 응답이 약속된 호출 부호가 없었고 내용 또한 뜬금없어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측 경비정에서 보낸 응답이 분명하다면 합참 등 상부에 최소한 보고는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를 한 경위는 어떤 식으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북측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경우 당장 내일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 실무회담 등 남북 관계에도 크든 작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영규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한반도 평화 포럼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싶다는 북한의 박기련 유엔 주재 대사와 한성렬 차석 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그동안 북한 외교관의 공식적인 워싱턴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가 북미 간 화해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전 현직 장관들이 퇴임 기간 중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재 부총리는 금융감독위원장 퇴임 이후 지난 2002년 말부터 부총리가 되기 전인 지난 2월까지 모두 8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몇몇 전 현직 고위 공무원들도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자문 역할을 하고 받은 돈으로 세금도 낸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저에 침입해 대사 부부를 결박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홍보인 K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 씨는 지난 16일 새벽 침실 창문으로 침입해 잠자고 있던 대사 부부를 장난감 총으로 위협한 뒤 신용카드 석 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도박용 특수 콘택트 렌즈와 카드를 만들어 거액을 챙긴 혐의로 44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안성시 무허가 공장에서 사기 도박용 특수 카드와 콘택트 렌즈를 만들어 한 달여 만에 2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특수 카드는 일종의 형광 물질을 발라놓은 것으로 도박꾼이 특수 콘택트 렌즈를 끼면 카드패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